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릴게요.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래도 좀 혼조세를 보였었던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미증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좀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치 17만 개를 크게 상회하는 21만 6천 개로 늘어나고 실업률이 3.7%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또 지난 10월, 11월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쪽에 좀 상반되는 통계가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불분명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증시 혼조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겨우 빨간불을 3대 지수가 켠 채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올해 첫 주에 하락한 채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요. 지난해 마지막 주까지 9주 연속 상승했었던 랠리를 보여준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올해 첫 거래일 함께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한 주의 마감인 금요일장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가 엇갈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2,600대 반납하고 2,578포인트대 선에서 한 주를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좀 코스닥의 시총상위 1, 2위 종목이 지수의 움직임을 이끌어낸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주봉상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번 주 하락 전환한 채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종목 장세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띄운 채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조금은 짧았었던 그런 한 주였지만 그래도 증시가 좀 지수를 잘 잡으면서 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뭐 CES 2024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주요 일정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보유한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미리미리 접수해주세요. 자, 그럼 공명 정지우 위원님의 주식 싹쓸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정지우 위원님 주식 싹쓸이죠. 이번에 또 대상을 수상하게 되시면서 3년 연속 대상 역시도 싹쓸이 하고 계시는데요. 공명 정지우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대상이라는 이 큰 상을 수상하기가 한 번도 쉽지가 않은데요. 3년 연속이나 지금 대상을 싹쓸이 하고 계십니다. 예. 주식도 싹쓸이 하고 대상도 싹쓸이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과연 첫 해, 첫 주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제가 한번 한 주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역시 제가 작년도 하반기 좀 강추를 좀 해드렸던 반도체 업종이 최근 들어 좀 시장을 많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CXL 관련주죠. 빠르게 연결한다. 뭐를 연결하느냐? CPU와 그리고 이 AI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이쪽을 좀 연결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후공정 업체들도 바닥에서 또 이제 꿈틀꿈틀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CXL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 이제 YIK가 삼성전자 지분 투자 부분이 부각되면서 또 세계 최초로 반도체 장비를 개발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꼭대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 업종이 아직 꼭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상한가를 시현하고 다시 2차 상승 파동 지금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 업종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크게 급등은 안 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반도체 업종은 좀 강했어요. AMD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다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부터 증시에 좀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 쪽에 버블이 나타났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항상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버블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작년도부터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월 달부터 엔비디아를 꼽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엔비디아 버블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뭐 AI 반도체 시대가 이제 막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사이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이뤄질 거예요, 분명. 그래서 반도체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가 가장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턴 어라운드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먹을 게 많고요. 배가 더 고파요. 아직 저도 아침을 먹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도 고픈데 주식도 배가 고픕니다. 아직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강추를 해드렸죠. 사실상 이 기업은 공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자사주 매입을 1조 2,500억 한 기업이 있었을까요? 네. 셀트리온이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합병을 완료하고 나서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세가 좀 강하게 이뤄졌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 쪽은 분명히 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대신 증여가 이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핵심은 셀트리온이죠. 자사주 매입이 1조 2,500억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란 폭탄 테러 영향,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해운 석유 업종 또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운 이제 업종, 이런 석유 업종이 막 랠리가 나오면 오히려 위험해요, 증시가. 대신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나온 부분도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까지 우려스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고위급 관리가 중동에 다시 또 파견이 됐죠. 안정을 시키려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더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 증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반 때도 만약에 해운업종, 석유 업종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일단 단기는 경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란 문제는 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새해 첫 주였는데요. 여러 업종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어디에 또 주목을 해보면서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예, 지금 일단 이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간밤에 고용지표가 호주 나오는 거 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일까? 예. 근데 그 고용보고서 세부 내용을 보면 11월, 12월, 10월치 고용치 전망이 이게 감소했어요. 수치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이 파트타임 일자리가 최근 1년 동안 많이 급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정규직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보고서가 그렇게 좋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휴일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세에 좀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서비스업 서비스업 지표, ISM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50이면 확장, 50 이하는 위축, 수축. 그런데 50 초반까지 내려와서 잘못하면 이제 위축, 수축 국면으로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막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만은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고용 시간도 좀 감소세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냐? 대부분 이제 해고하기 전에 그 고용 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일시적인 고용 지표, 그렇다고 해서 막 폭발적으로 고용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한 게 아니고 정부 일자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아마 올해 이제 1월 달의 지표는 2월 달에 발표가 되겠죠. 2월 달에 굉장히 좀 고용 지표가 다시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 지표가 이제 다음 주 미국 CPI 발표가 이루어지거든요. CPI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12월 달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 둔화가 또 확인되면 아마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 해서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부터 증시가 좀 더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2월 달에 나올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CPI 발표가 이뤄지고 나서 좀 더 3월 달에 핫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 전망치가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4월 달에 우리나라 총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재정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했죠. 미국 경제 연착륙을 하고 있다. 이 인플레는 둔화되는데 그래도 고용은 좀 견조한 모습? 침체는 아닌. 그래서 연착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어제 미국도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급락이 없었던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가 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반도체에 주목을 하면서 역시 저가 매수 기회를 계속 타진하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중에서도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종목 선정도 잘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하지? 나는 반도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들 보내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종목명 그리고 또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민은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명 정지우 위원님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지 기대해 주세요. 화면 정리하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예, 금일도 주식 싹쓸이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아침에 지금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말하기가 좀 약간 힘드네요. 약간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연초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작년 하반기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첫째도 반도체, 둘째도 반도체, 셋째도 반도체다. 세계 최초로 반도체 장비 기술을 개발한 보유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기업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작년도에 한미 반도체 세계 최초로 TC본도 장비를 개발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5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6배 가까이 올라갔나요? 그런데 2020년도 때로 생각을 해보면 2, 3천 원 했었어요. 그때 했으면 한 20배를 먹었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기업들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네오셈이 있었죠. 최근 들어 한미 반도체, 제2의 한미 반도체 기대가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제가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미 반도체도 2020년도 때는 3,0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잘하면 올해 템버거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도 10월달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물론 이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바닥이었죠. 3,000원 초중반 때는 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었느냐? 명분이 있었어요. 뭐든지 일을 해야 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쁜 국가들은 명분 없이 정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명분이 없으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업은 3,000원 초중반 때는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이자율 0%로 시비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주포들의 수급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 주포 매집 단가 이하에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721선 부근 밀집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죽을 수가 없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차트 위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 호재가 나오고 여기서 첫 상가 들어갈 때가 중요했던 거고요.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주식은 아무리 날아가도 이 기업을 중간에 경계를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상승만 했을 뿐이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동안 긍정적인 관점, 시각을 유지를 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셈도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번 주 원래 해제 판단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상컨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12,000원대 이상으로 급격하게 끌어올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주 초반에. 제한적으로 12,000원대 이하에서 어느 정도 등락 구간이 형성되면 아마 주 중반 정도에는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대음선이 나오는지 저는 그 부분만 주시를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점진적 상승세를 아직 반도체 업종 상투 신호 나올 때까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하반기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YIK가 있죠. 왠지 YIK가 네오셈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4,900원대에서 470억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자사주 매입이 해마다 10억 넘게 매집이 이뤄지면서 수십억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고요.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세가 2,990억. 사실상 3,000원대에서 저 밑이죠. 2023년도 11월 달. 이 가격대.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충분히 볼 수 있는 명분이 있죠. 4,900원 이하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온 기업이 그렇게 많을까요? 제가 분석해 본 부분으로는 거의 삼성전자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지분 투자 들어갈 때 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다든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한다든지 그런 기업 말고는 들어간 기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YIK가 세계 최초로 지금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 지금 CXL 기반의 DDR 쪽에 테스터,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를 개발을 했거든요. 낸드 플래시 쪽이랑 D램 쪽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세계 최초로 고효율 낸드 웨이퍼 장비를 개발했다. 이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CXL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가장 또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심지어 이 네오셈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오셈은 솔직히 이 삼성전자 지분 투자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YIK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YIK 같은 경우도 720에서 이제 뚫었다는 건 아직까지 꼭대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또 내일부터 시가에상 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단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서 매수 기회를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못 간다는 게 아니고 바닥은 여기였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YIK 같은 경우도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죠. 이틀 동안 그냥 우일선하고 이격 좁혀지는 과정이 나타났을 뿐이지 대량 거래가 없잖아요. 오히려 거래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등락 구간, 매도 압력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기 차익 실현 매물만 출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을 이미 뚫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월봉상 3바닥이죠. 그래서 YIK 같은 경우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영에 있죠. 고영도 명분이 있었어요. 재작년에 자사주 매입이 18,000원대에서 5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2월까지 이 자리에서 12,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17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14,000원대 이 부분에서부터 해서 기간이 약 300억에 가까운 물량이 작년도 12월 달에 기간,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보험 다 합해서 300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200만 주 넘게. 그러면 충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721선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파를 한다는 의미 자체가 본격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론 전환 되려고 하다가 뚝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런데 주포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관과 최대 주주.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예. 그래서 그만큼 고용도 세계 최초로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검사 솔루션을 이 3D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하고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모든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어요. TSMC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 쪽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게 바로 반도체 게임 체인지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는 이 3D 검사 장비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전기차 쪽 글로벌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장비이다 보니까 테슬라도 인정한 기업이죠. 테슬라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우리한테 납품하는 기업들은 이 고영의 장비를 써주세요. 예. 기술력만큼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3,200개 되는 고객사를 확보했죠. 어떤 3,200개 되는 고객사가 주문이 밀려 들어와도 우리는 모두 다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작년도에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성과는 그 부분을 확보한 부분이다. 미래를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해놨다. 거기에 이제 로봇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다음 주면 기업 설명회, 이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이쪽에서 기업 설명회를 CS 2024 진행을 하죠. 그럼 뉴스에 팔아라일까요? 예. 이런 기업들 그럼 왜 매집이 들어왔을까요? 뉴스에 이거 팔려고 12,000원, 14,000원, 13,000원대에서 200억, 300억 단기 번쩍거릴까 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역시 아마 다음 주부터 해서 CS 2024를 계기로 해서 급등장세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죠. 9일날. 아마 삼성전자도 지금 상투신호 나올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반도체의 움직임이 견조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12,000원대에서부터 보기 시작을 했고요. 14,000원대 여기에서 강추해드렸다는 부분 꼭 필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B 솔루션.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발굴했을 때 3,900원대였죠. 저는 3,900원대에서 처음에 발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또 급소였어요. 그러니까 주식 싹쓸이는 기본과 원칙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720선 아래에 있을 때가 그래 최고의 기회구나. 그런데 고영은 이제 720선 막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B 솔루션도 작년도 11월 달에 급소였죠. 3,600원대는 최대 주주가 120억의 지분을 늘리는 시점이었고요. 무상증자를 했죠. 5,000원대에서. 그리고 특히 자사주 매입도 3,000원대 부근에서 자사주 매입이 50억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중장기 이제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에 들어가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5일선, 10일선, 21선과 60일선이 10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200일선, 720일선이 완벽하게 정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60일선, 21선이 바로 위에 4,000원 후반대 올라타기만 하면 완벽하게 정배열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을 해볼 게 있죠. 네오셈 같은 경우도 어땠죠? 네오셈. 완벽하게 정배열 초기였어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 정배열 초기에서 딱 들어가고 상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막 지금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핫한 소룩스 같은 경우도 있죠. 미리 무상증자 호재성 공시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집중적으로 베팅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중장기 정배열 들어갔을 때 막 대박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720을 뚫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역시 HB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정배열 지금 초기에 들어가 이제 임박돼 있다는 건 여기서 이제 주가가 6,000원 이상을 상회하게 되면 이 100일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최대 주주가 400억의 지분을 확대하는 데 돈을 투입했습니다. 2대 주주가 20억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5,400원대에서 4,700원대까지. 안 팔았죠. 주포가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기관들도 12행사 물량은 조금 남았을 거예요. 세력들이 다 안 떠났다는 거예요. 한번 올려야죠. 원래 대부분 12행사 막바지에 들어갈 때 주가가 급등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업,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모든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진행할 목적으로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그때 러브콜을 한번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앞으로 TSMC 테스트를 작년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고 삼성전자 성능평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성능평가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좀 가장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도에 HPSP, 한미반도체, 프로텍이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YIK, HB솔루션, 고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업들은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주포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재료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볼 종목은요. 문자함에 들어와 있는 두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수 가격은 116,300원에 비중 4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한참 잘 가긴 했는데요. 이번에 진입 시점이 빠르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공명 정지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요즘 좀 핫했었는데요. 솔직히 좀 버블이죠. 이게 실적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원대에서 샀다는 건 좀 과열권에서 한 거죠.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건데 이 투자자분은 더 갈 거를 찾으신 것 같아요. 이변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고 저평가돼 있으면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직 적자 기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닥권에 있을 때가 중요하죠. 바닥권에 2023년도 이제 이 10월 달 부근 밑에서 막 밀주 국면에 돌아갈 때 그럴 때가 집중 매수권이었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차트상으로만 어느 정도 바닥권이었지 좀 집중적으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냥 이 로봇 테마 때문에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식 싹쓸이 기법이 있어요. 신규 상장된 기업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일단 최소한 반토막 났을 때 그럴 때 봐야 된다. 6만 원대에서도 원래 추격하는 게 아니었고 그럼 반토막 났을 때 3만 원? 거기서는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손절가를 짧게 잡아가면서. 그런데 계속 가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 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기관들의 140만 주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안 좋죠. 수급이. 기관들의 대량 매도와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만 3천 원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11만 원 본전 부근에서는 전량 매도가 좋아 보이고요. 비중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꼭대기에서 이렇게 실적도 없는 거를 꼭대기에서 너무 많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음 주에도 이 라인대가 깨지면 안 돼요. 주식은 정고점을 돌파하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거든요. 9만 7천 원대 딱 뚫어버리니까 한번 급등이 나왔죠. 이제 9만 7천 원 또 깨지면 추가락이 더 나올지 몰라요. 9만 7천 원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서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날아가도 제 기준에 의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바닥에서부터 진입하는 그런 여러분들 습관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매수 단가에서 꼭 비중 줄이시길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97,000원 손절 가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함께 풀어봤고요. 자, 다음에는요. 저희 현대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19만 5천 원에 비중 20%. 현대차가 최근에 또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의 매수 가격이 19만 원. 19층에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 20%. 향후 전략
상담 부탁합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요? 예, 현대차가 지금 19층에 있는데 높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19층에 있다라고 해도 왜냐하면 너무 저평가돼 있잖아요. 예, 실적 대비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거든요. 물론 최대 실적 기록하고 꺾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도 꺾어질 때가 있어요. H&M을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막 주가가 막 바닥에서 10배, 20배 가까이 갔을 때도 그때 막 퍼가 낮았거든요. 너무 저평가돼 있는데 그러면서 막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이 현대차는 별로 그렇게 올라온 게 지금 없잖아요. 막 버블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막 자동차 지금 현대차가 막 실적이 H&M처럼 그때 막 10조 가까이 이익이 났나요? 그런데 지금 1조도 이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실적이 너무 들쑥날쑥하죠. 근데 현대차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글로벌 경기가 뭐 다시 코로나가 와가지고 경기 침체가 들어가지 않는 한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 보유고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면 조자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조자 공장이 완공되면 또 내년도 기대감도 있고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과 함께 특히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때문에 현대차 앞으로 자율주행차 현대차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요? 테슬라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와 함께 4단계도 미국에서 한 번의 사고 없이 테스트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대차 지금 일단 18만 원대가 단기는 중요한 지지권이에요. 그리고 바닥권 같은 경우는 17만 원 정도가 바닥권인 것 같고요. 단기 이제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모든 이평선 지금 완전히 지금 밑에까지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지금 723 부근 20만 원대가 단기 저항권이고요. 이 종목의 실적을 놓고 보면은 30만 원대까지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4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왜 이 기업은 앞으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특히 중요한 로봇 사업을 하잖아요. 로봇 사업이 국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기업이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아닌 것 같아요. 현대차가 가장 로봇의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미래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최근 4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아오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또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19만 5천 원 매수 가격 가지고 계신데요. 20만 원이 단기 저항권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후 긴 호흡으로 본다면 뭐 3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앞으로의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계시네요. 현대차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싹쓸이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새해에도 잘 가고 있는 주식 싹쓸이 종목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YIK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의 전략이었습니다. 앞서도 YIK 명분이 있었죠. 4,000원대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명분이 있었던 YIK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YIK는 제가 작년 연말 전에 올해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접근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히어로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거든요. 바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연말에 아래 있었죠. 돌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접근을 했던 거죠.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YIK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YIK CXL 관련주 중에서도 또 공명정유 위원님께서 최애 종목으로 꼽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YIK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에이펙트 보도록 하죠. 10월 10일의 전략입니다. 지금 딱 자리가 그 241선 위로 달려가면서 양봉 세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예, 제가 10월 달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10월 달 이후에 12월 달에도 제가 작년 연말에 또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연말에 올해 레전드가 혹시 어떤 게 될까? 저는 이 기업은 항상 왜 주시를 하냐면 M&A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에 인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 한번 바닥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적도 있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M&A 얘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삼성전자랑 네이버랑 AI 반도체를 개발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왜?
앞으로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이 사업을 진천 공장에서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2024년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 수 있는 2025년도 이후에는 더 주목받을지 모르죠. 어차피 OCI 쪽에서 그룹에서 인수한 사모펀드에서 매각을 해야 돼요. 어떤 기업에 매각을 꼭 해야 되거든요. 계속 영원히 들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 굉장히 핫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사실상 지금 이 종목은 차트 쳐다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에이펙트 우리가 계속해서 쭉쭉 가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함께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 HB 솔루션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참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다뤘었던 종목입니다. 네. 맥점이 올 때마다 다뤄봤었던 HB 솔루션이죠. 네. 이 종목도 볼까요? 예, HB 솔루션도 그렇고요. 이 네오셈도 마찬가지예요. 722선을 돌파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할 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잘 못 견뎌요. 예. 왜? 빨리빨리 안 가니까. 돌파 지지받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돌파 지지받고 세워라 내어라 하다가 한 수개월 뒤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상한가 들어갔죠?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1,900원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 DR텍 1,900원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다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 같고 네오셈 3,000원대 원래 중반대에서부터 본 건데요. 그리고 4,000원 이하에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처음에 700에서 아래에서 보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720선하고 이 격이 좀 벌어지면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대신 그 라인대에서도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에요. 720선하고 막 100%, 200% 벌어졌을 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HB 솔루션도 제가 작년도부터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720선 아래에서 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지받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가 다 밑에 있을 때 급소라는 거예요. 차트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주포 매집 단가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죠.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오셈도 그랬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랬고요. DR텍도 그랬고요. 처음에 밀주 국면 초기일 때 날아갈 때 흐름을 보면 정배열 초기일 때 막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721선 첫 돌파했을 때는 막 연속적으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뭐 네오셈도 그렇고 DR텍도 그렇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렇고 돌파 지지를 받고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이미 주포들의 매집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배열 지금 밀주 국면 초기에 들어가기 임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월 달에는 아마 매도 시기는 잘 오지 않을 거예요. 1월 달에 밀주 국면에서 정배열 완벽 정배열 초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21선, 61선이 뚫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해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위치가 어느 순간 오지 않을까. 이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국제 표준으로 제정돼서 전공정, 후공정, 비메모리, 메모리 모든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국내에 이 기업 말고는 지금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거기에 애플 독점 수혜가 기대가 되는 ELB 장비,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더해 있는 상태에서 HP, SP 지분 가치만 해도 1,500억 정도, 예, 그리고 앞으로 M&A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기업,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뭐 사실상 완벽하죠. 부채도 별로 없기 때문에 돈도 많고 완벽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HB 솔루션은 저희가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저점 시기 그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또 수익을 봤었던 만큼 그만큼 모멘텀이 많은 HB 솔루션인데요.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략 이 시간을 통해서 자꾸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보도록 할게요. 새해 첫 거래일에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었죠. 24만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던 셀트리온입니다. 지금은 살짝 조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셀트리온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 셀트리온은 제가 사고 싶어서 안 달랐던 기업인데 집 팔아서 사야 될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1조 2,50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온라인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5만 원대에서 집 팔아서 샀습니다. 물론 뭐 집 팔아서 다 사지는 않았겠죠. 일정 부분을 샀을 것 같은데 안전했잖아요. 1조 2,500억을 뭐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 다 풀베팅한 건데 1년 동안 신뢰감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15만 원대가 바닥권이었죠. 주포 매집 단가였어요. 최대 주주. 요즘에 기관들이 연기금 대량 매집 들어오죠. 720선 뚫었어요.
대량 거래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막 60개월 이평선을 뚫어버리고 MACD가 다음 달이나 이번 달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죠. 2020년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빨갛게 나오고 어떻게 됐죠? 37만 원까지 갔죠. 저는 30만 원대 이상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아직 매도 시기가 중장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셀트리온 아직 매도 시기가 오지 않았다. 15만 원대에서 함께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 셀트리온 계속 고고싱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오셈. 정말 대단한 흐름이죠. 네오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의 상승폭. 네오셈 많이 또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이 네오셈은 정네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바닥에서 제가 작년도 10월 달 강추를 해드리고 나서 8월 달부터 강추해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량 거래 대음선이 중요한데 지난주 목요일 날도 대량 거래가 없었죠. 아래 윗꼬리 중음선. 그러니까 상투 신호가 아니죠. 네, 그래서 다시 가잖아요. 아직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아마 이번 주 중반쯤에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올해 제2의 한미반도체 기대감이 가장 나올 수도 있는 겹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해드렸던 멘트가 있죠. 작년도 12월 달에 항상 해드렸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년도 반도체 버블의 대상 방송과 열심히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 항상 해드렸거든요. 그 네오셈을 보고 해드렸던 거죠.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오셈 저희 3,000원대부터 함께 하면서 지금 고가 경신을 계속 이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올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 만큼 네오셈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종목들 AS 함께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새로운 종목들이 공개됩니다. 첫 번째 전략부터 만나볼게요. 예, 제가 작년도 처음에 1월 달 들어서면서 뭐를 강추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었거든요. 그래서 100%, 200% 가까이 올랐었죠. 근데 올해도 반도체 쪽에서 일단 첫날 가장 중요한 거 4종목을 꼽고 왔어요. YIK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왔다. 일단 끝났잖아요. 다른 거 다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삼성전자 11%, 470억 들어왔다. 대표이사 장내 매수 들어왔다. 자사주 매입이 수십억 들어왔다. 뭐 다른 휘황찬란한 내용을 어떤 거를 다 갖다 붙여도 이거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급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수급을 그래서 항상 올해도 주시하시면서 차트 볼 필요도 없고 다른 내용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YK 강추해드리면서 떨어질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야 될 것 같거든요. 대신 이미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또 온라인 방송 오전 9시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또 온라인 방송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YIK입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집중하고 계신 모습인데 이번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역시 팩트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A 팩트를 좀 갖고 왔습니다. A 팩트는요. 팩트만 보세요.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를 인수를 해가지고요. 800억 시설 투자. 누구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진천 공장은 삼성전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메모리 쪽이랑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사업을 한다. 버닝 테스트 장비를 국내 유일하게 확보했다. OCI 그룹의 사모펀드가 총 2천억 투자가 들어왔다. 시설 투자에만 800억. 그리고 지분 투자. 3자 배정 유중이 4천원대 이상에서 들어왔다. 무상증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30억이 4천원대 이상에서 들어왔다. 4천원대 이하에서 왜 못 보겠습니까?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아요. 작년도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났고요. 아마 올해부터 반도체 이제 업황이 메모리, 비메모리 다 회복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 다 볼 수 있는 겹이고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다 볼 수 있는 겹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온라인 방송 9시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팩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A 팩트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YIK A 팩트 그리고 다음 종목도 만나봐야겠네요. 어떤 꿈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역시 또 세 번째로 설명드릴 기업은 DR텍인 것 같아요. 팩트만 보세요. 예.
DR텍은 누가 들어왔죠? 대표이사, 전무, 부사장, 이사, 상무 다 들어왔죠. 수십억 들어온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오센 임플란트도 150억 지분 투자 들어오고 안 빠져나갔죠. 저 7,500원대 분야에서도 단 한 주도 빠져나가지가 않았거든요. 시설 투자 200억을 이자율 없이 지금 12투자를 3,500원대에서 200억을 유치하고 나중에 80억을 갖고 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제품을 영업이익을 한 500억 정도를 낼 수 있는 제품을 최소 4개를 개발했다. 이건 물론 대표이사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세계 최초로 이 밴더블 디텍터를 개발했다. 아람코 공급한 거 팩트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FBI 공급한 거 팩트고요. 삼성전자 AI 엑스레이 기기 공급하는 거 팩트고요. 삼성 에세이 공급하는 거 팩트고요. 일본 중공업체 공급하는 거 팩트고요.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에 공급하는 거 팩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글로벌 석유화학 업체 아람코, 쉘, 쉐보론, 페트로나스 이런 쪽에 다 지금 공급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이나 재료적인 측면이나 전 세계 1위를 석권을 위해서 꿈꾸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은 온라인 방송에서 꼭 들으셔야 돼요. 지금 차트를 단기간에 설명드릴 지금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DR텍은 온라인 방송 9시에 들어오셔서 꼭 또 설명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DR텍 만나봤습니다. 역시나 모멘텀 제대로 또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빵빵한 수급과 함께 잠시 후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DR텍, 자,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 준비되어 있네요. 예, 역시 마지막은 역시 또 중요하죠. HP 솔루션을 또 갖고 왔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4개 설명드린 종목은 이미 작년 12월 달에 다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서 꼭대기권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HP 솔루션 같은 경우 세계 최초로 초방막 계측 장비를 개발한 거 팩트거든요. 성능평가 SK하이닉스랑 이미 국제과제 성능평가 3년 가까이 한 거 팩트고요. 예, 삼성전자랑 지금 디스플레이 쪽 ELB 장비 사업도 하면서 반도체 쪽에 성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요. TSMC 테스트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HPSP 지분가치 약 1,500억 정도 지분가치 있는 거 팩트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은 디스플레이 장비, 2차 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 다양한 사업을 해요. 시설 투자 앞으로 진행을 할 거 팩트고요. 12투자 400억 유치한 게 시설 투자 목적 때문에 유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HP 솔루션은 중장기 정별 초기에 임박돼 있기 때문에 DR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2개 종목은 그래서 지금 연초도부터 중요하지 않을까. 중장기 완벽 정별 초기에서 대박이 터진다. 이게 경험을 통해서 나온 모든 아마 고수분들이 인정하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온라인 방송 드리겠습니다. HB 솔루션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에 히어로는 HB 솔루션이었네요. 오늘도 두둑하게 종목 전략들 채워봤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고요. 3년 연속 대상도 싹쓸이하고 있는 공명정지 위원님,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 해주실 거죠? 예, 이 3연속 대상을 지금 수상하는 게 원래 쉬운 일은 아닌데 이뤄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더 이뤄내겠습니다. 네오셈 급등 랠리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아마 올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한 번도 어려운 걸 연속적으로 해내는 사람은 어떤 비법이 있는 걸까요?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대상 어드바이저의 비법 챙겨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따라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